자, 교재 240쪽 직선의 방정식. 우리 앞에서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들을 배웠어. 그렇지? 그것들은 결국은 이 이후에 있는 직선이나 원을 다루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도형의 방정식이 될 거야. 자, 첫 번째 나오는 직선은 익숙해. 이미 우리 중학교 때 했잖아. 그렇지? 1차 함수를 배웠죠.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었잖아. 그렇지?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를 어떻게 한다? 방정식이니까 는연꼴을 만들고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그렇지? 한쪽으로 다 모아서 정리해서 는연꼴을 정리하면 결국 뭐야? x, y는 몇 차식이야? 1차식 나오겠지?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연꼴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차 함수의 표준형이고 일반형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그치?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얘네가 결국 똑같아. 표현의 형태인 거지. 정리를 어떻게 하냐 차이지. 근데 이제 방정식이니까 이쪽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뭐 상관없어요. x, a, b한테 좀 헷갈린다 그랬지. 뭐랄까? 기울기 n. 다만 이렇게 이게 표준형으로 줘도 있으면 우리가 바로 뭘 할 수 있어? 기울기랑 y절편을 알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편해. 어떻게 그렸죠? 1차 그래프는 먼저 y축에서 y절편을 찍어주시고, 그치? 찍어주시고 기울기가 양수면 위로,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였어. 그럼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직선을 방정식 해야 될 일은 뭐야? 당연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직선의 방식을 만드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줄 때? 기울기와 한 점을 줄 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울기가 m이고 어디를 지나는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떻게 만들지? 일단 이렇게 만드는 원래 도출은 자, y는 mx 더하기 n이야. 그러면 m은 문제에서 준 거지 숫자로.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한 점을 지나니까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대입하면 y1은 mx1 더하기 n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n은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 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자, 주어진 직선의 방식은 n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닦아서 y 빼기 y1은 이항시켜서 m은 볼 수 있죠? m x 빼기 x1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뭐야? 공식처럼 쓸 거야 이제.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난다 그러면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으로 만들 거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들어서 결국 y는 꼴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치? y1 넘겨주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해서 써먹으면 되겠다. 어느 쪽이든 공식 외우셔야겠지.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주어질 때 y는 m x 빼기 주어진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할 때야?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그래서 두 점이 x1, y1과 x2, y2로 주어지면 결국 다를 거 없어요. 두 점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잖아. 기울기 m은 x증가량 보내니까 x2 빼기 x1 보내, y증가량은 y2 빼기 y1 되는 거고요. 얘를 였다 쳐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새로운 공식은 아니야, 그치? 두 점 주어지면 기울기 먼저 구해서 기울기랑 니나 니 중에 한 점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뭐 할 때? 두 점 중에 좀 특별한 점. 무슨 점? x절편.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 방식이야. 그럼 이것도 결국 뭐야? x절편이니까 a, 0을 지난다는 뜻이고요. y절편이 빼는 얘기는 0, b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점 아니까 이거까지 기울기 구한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니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 기울기 얼마 되니? 요거 빼기 요 부분에 a 빼기 0분의
요거 빼기요.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지. 집어넣고 여기까지 만들어볼까? y는 기울기 바로 x 빼기 x1 저점이니까 A 더하기 y1 0 됐죠?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한다? 정리해볼게 일단. 맞지? 이 식을 양변을 b로 나눠볼게. 그러면 b분의 y는 b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분의 x b로 나누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항식에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의 꼴로 정리할 수 있겠네. 에이 선생님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 풀리면 y의 꼴을 바꿔야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 근데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한 거야. 나는 공식이니까.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로 바로 만들 수 있다. 됐지? 근데 필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필수는 아니야.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쵸? 필수는 아니야. 근데 늘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문제를 풀 때 옵션이 많잖아.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면 실제 문제에서 더 많이 나와. 어떻게? 이렇게요. 이러면 지금 이 y 이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걸 y는 꼴로 바꿔서 풀어도 되겠지만 그럼 x절편은 얼마나 얘기야? 이런 이거 y절편은 얼마나 얘기야? 3이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빨리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생기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x절편의 x축과 이겼죠. y절편의 y축과 이겼죠. 딱 찍고 수정해줬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조금의 이점은 있기 때문에 안 힘들잖아. 이거 보세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직선을 만들어서 그게 끝이 아니지. 그렇게 구해진 직선 가지고 뭔가 다른 것들을 수행을 하겠죠.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중에 좀 특별한 직선이 있죠. 어떤 거? 이렇게 x축에서 a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이 있죠.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식 어떻게 만드니? 여기 있는 직선은 y좌표는 바뀌지만 x좌표는 항상 얼마니까? a니까 x는 a라는 직선이라고. 맞지? 자 반대로 b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식 어떻게 만들 거야? y좌표가 항상 b니까 y는 b라고 쓰는 거야. 가끔씩 물어보면 직선 a 수는 3 하면은 이건 뭐야? 무슨 점인 줄 알아? 아니야. 직선이라고요. x는 3은 x축에서 3을 만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뜻하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이놈의 기울기를 굳이 말하자면 얼마나? 기울기가 바로 뭐야? x의 개수잖아. b라는 얘기는 0 곱하기 x 더하기 b인 거지. 그러니까 y좌표는 b이고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0. 봐봐.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0이면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지. 양수인 거. 기울기 음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0. 양수? 음수. 그치? 나중에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기울기 얼마일까, 그러면? 승희야, 기울기 얼마야? 90도. 0, 1, 2, 3, 4. 그리고 계속 깜빡이 되겠지. 100, 1억. 기울기가 얼마일까? 솔직히. 그래서 기울기 없어. 기울기 없다고 하는 거야. 기울기 없어요. 기울기 없어. 알겠니? 수직으로 세는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없어요. 기울기가 0이고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무한히 커져도 절대 90도 안 돼. 안 돼요. 아니? 무한히 작아져도 90도는 안 돼요. 90도짜리 기울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거는 기울기가 0으로 정의됩니다. 됐니?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할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느낌대로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그럼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네. 자 기울기를 대놓고 기울기가 3이라고 줄 수 있겠지. 그렇지? 또 기울기 줄 방법도 뭐였겠니?
우리가 평행이라는 조건을 줄 수 있겠지.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면 기울기가 어떤 얘기야? 같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주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은 아니도 기울기가 얼마짜리는 얘기야? 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보지만 평행 마찰 수직도 기울기 주는 방법이야.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했지. 기울기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면 두 직선은 수직이야. 따라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주면서 얘랑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주면서 수직이라 그러면 얼마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평행과 수직을 가지고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주는 게 제일 많이 등장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겠어? 기울기 정의대로 x가 2 증가할 때 y는 4 감소한다. 그러면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의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또 이것처럼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줄 수 있겠지. 두 점을 잡고 하면은 기울기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보세요. x 이렇게 있을 때 직선 x가 이렇게 만나잖아. 그러면 그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표현해. 이쪽이 양수고 이쪽 음수잖아. 그렇지? 만나는 표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 쪽으로 만들어지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주면 이 세타에 대한 무슨 값이? 탄젠트 값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볼래요? 이렇게 수직내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탄젠트 세타는 뭐야? 밑변분의 높이죠.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완전히 똑같죠. 그치? 따라서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준 거는 그 각을 뭐하고 탄젠트에 취하면 바로 뭐가 된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 60도래. 그럼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탄젠트 60이니까 루트 3이라는 얘기네. 직선의 기울기는 루트 3이야. 여기 45도래.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탄젠트 45도니까 1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탄젠트 값이 등장하면 기울기구나라고 알아채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서 기울기를 제시할 거야. 그래서 기울기 찾아내고요. 한 점 알면 얼마나 직선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자,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1번. 한 점과 기울기가 줬을 때 기울기를 다양하게 줄 수 있겠구나. 1번. 두 점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4, 3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있는 직선. 그럼 이 둘의 중점 뭐가겠네? 중점 m은 중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더해서 나누기 2죠. 3. 더해서 나누기 2죠. 얘를 지나고 기울기는 얼마고요? 2인 직선이죠. 그럼 기울기랑 한 점 알고 있으니까 바로 어때? 1번씩 찍으면 되겠다. 그렇지? 자,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들어가겠고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됐지? 두 번째 점 루트 3,1을 지나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런 가이크가 60도이고 나온다. 그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가이크가 몇 도? 60도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탄젠트 60도라는 얘기고 얼마라는 얘기니? 루트 3이라는 얘기죠. 그치? 혹시 탄젠트 몰라? 사인 코사인 다 외우고 있어요? 안다 그랬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이 간다는 한번 보자. 30도, 45도. 더러워서 고기도 한번 묶었더니 그지? 자,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오케이. 45도는? 2분의 루트.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렇지. 하나씩 그지? 1, 2, 3. 코사인은 반대였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자,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죠. 그죠? 1, 루트 3. 3부터 6차는 역수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관계를 보면서 배우면 좀 더 기억을 하지 않을까. 자, 어쨌든 90도 루트 3. 그럼 기울기랑 한 점에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죠? y는
기울기 괄호하고 x 빼기 x1 더하기 y1 바로 만들게. 루트 3x 그러면 빼기 3 더하기니까 빼기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문제 없죠? 오케이. 그 밑에 보시면 뭐 얘랑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분점을 지난다. 내분점 구해서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직선 만들면 되겠네. 문제 없고 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2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야. 두 점이 1번 A는 마이너스 2,6이고 B는 1,-3에 대해서 A, B를 1대1로 외분한 점과 마이너스 얘를 지나는 게 아니네? 1대1 외분점이네. 자 1대1 외분점 구하자. 공식 1 빼기 2분의 1이랑 누구랑? 얘랑 곱하지 1 얘랑 곱해서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가 되겠고요. y좌표는 1 빼기 2분의 1이랑 마삼 2랑 6 빼면 됐죠? 그럼 외분점 얼마 되니? 마이너스 5,15가 되죠. 자 얘랑 또 누구랑? 마이너스 2,3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두 점을 주어졌으니까 뭐야?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기울기는 자 어디서든 빼도 상관없어요. 방향만 맞추시면 되겠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3분의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12 기울기는 마사가 되고요. 자 어느 점수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 나 이거 쓸래요?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됐죠? 자 두 번째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인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8,1을 지난다. 뭐야? 직선 만들어서 대입하면 되겠죠. 그치? 어떻게 만들어? 얘를 4,0 얘를 0,4 놓고 위에처럼 구해도 괜찮겠지만 우리 뭐 배웠냐? 배웠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8,1을 지나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 x에 8 대입하면 4분의 8은 2 더하기 3분의 y에다 a 대입하면 a는 1 그러면 3분의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3번.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 쌤 기억에 저거 분명히 중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쌤 옛날에 중학생 가르칠 때. 한 1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얘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랑 얘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랑 얘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 어때? 똑같다는 얘기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결국 뭘로 해결하는 거니? 기울기를 해결하는 거야. 기울기가. 자, A가 어디 있어요? 1, 마이너스 1이래. 1이네 그냥. B는 마이너스 1,5야. C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야. 얘가 한 직선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굳이 세 개 다 필요 없잖아.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어때? 이왕이면 얘를 구하는 게 낫겠죠. 왜? 깔끔하게 나오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랑 기울기 구해서 푼 거는 아니겠지. 그치? 자, 이 기울기 구하면 얼마다? 요거 빼기 요거 2분의 요거 빼기 요거 마이너스 4는 어디 할까? 얘 누가 할까? 요거 빼기 요거 마이너스 1 빼기 요거니까 더하기 K 빼기 2 요거 빼기 요거 5 마이너스 K 플러스 1 둘이 같은 거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는 K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겠다. 갖다 곱해줘야겠죠? 분모 주택가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6 분모 K는 얼마다? 여기 나오네? K가 여기 나오네? 기분 나쁘네? 맞네. 됐지? 네. 또 밑에 다른 풀이란 게 있죠. 뭐
두 점을 지나는 이 둘 가지고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어딘가 얘가 존재하니까 얘를 그 직선의 방식에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기울기가 해결하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다른 풀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울기로 판단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3-3번 볼까요? A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콤마 5. B가 1, K 플러스 3. C가 3, K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그럼 무슨 얘기가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거지. 세 점이 살짝만 어긋나 있어도 무조건 뭐 만드니? 삼각형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얘기는 세 점이 정확하게 한 직선에 존재할 때란 말이야. 같은 문제니까 또 어때? 기울기 해서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됐어요? 할 수 있겠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필수제 4번.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야. 문제 한번 볼까? 그래프 바로 그릴게. A라는 점이 어디 있어요? 0,2가 있어. 0,2. 여기. A라는 점이 여기 있어. 0,2.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0,2를 쓸까 그냥? B는 마이너스 2,3이야. 마이너스 2,3이야. B는. C는 4,3이야.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 ABC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넓이 2등분한대.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요? 지금 이 직선은 꼭지점 A를 지난다고.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어제 됐고. 이렇게 있으면 결국 두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이 꼭지점 위치하니까 따라서 밑변의 길이비가 이 두 삼각형 뭐가 되니? 넓이비가 되는 거겠죠.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뭐랑 같다? 밑변의 길이비랑 같다고 해요.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가 된다고. 그럼 여기죠. 여기를 지나면 분명히 그 선에 의해서 뭐야?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질 텐데 둘의 넓이가 같다고. 2등분 되니까. 그 말은 밑변의 길이가 어떤 얘기야? 1대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어디를 지나야 되니? 밑변의 중점을 지나야겠구나. 밑변의 중점 어딘가 있는데 그 중점을 지나야지만 넓이를 몇 단? 2등분 하겠네. 그럼 중점 구해야겠네. 중점 좌표는 니와 니의 중점이잖아. 더해서 나누기야. 더하면 2, 나누기하면 1. 더하면 0, 나누면 0. 오씨, 그림 기가 막히네. 나 모르고 그랬는데. 일단 기분이 좋아해. 자, 어쨌든 1,0이야.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이 핑크색 직선은 어디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또 어디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거죠. 직선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우연히 직선이 y절편과 x절편 되어버렸네. 바로 생기자.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뭐 정리해도 되고 이래도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 풀려면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어디야? 반대편의 중점을 지날 때 넓이가 2등분 되겠다라는 얘기야. 됐지? 또 다른 거 볼까? 원 보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직선 어디 지나겠어? 정확하게 반띵해야 되잖아. 어디 지나겠니? 어디? 대답을 눈치를 다 알잖아. 어디 지나야 돼? 맞죠? 어디 지나야 되니? 아이. 야, 원 넓이를 반으로 쪼개려면 이렇게 지나면 돼? 한가운데 지나야 되잖아. 한가운데 뭐가 있니? 응? 야, 이 아이들아. 나를 포함한 MBTI 아이들아. 자, 어디 지나야 돼? 진짜. 그래? 중심을 지나야겠지?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 지나야 된다고? 중심을 지나야 된다고. 내가 포기한다 진짜. 자, 그 다음 이거는
평행사변의 넓이 이동분 하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니? 생각해봐. 평행사변의 넓이 이동분 하면 네가 직접 본다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이동분 되죠? 이렇게도 이동분 되죠? 자,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도 이동분 되니? 왜? 이만큼은 이만큼 넓이 어때? 같잖아. 그럼 이게 반에서 틱하면 이만큼 늘어났고 이만큼 줄었으니까 어때? 결국 넓이는 이동분 똑같겠죠? 결국 어디를 지나야겠냐? 평행사변 넓이를 이동분 하려면 어디에 되네?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겠지. 또는 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두 대각선의 교점이 곧 한 대각선의 중점이다. 그렇지? 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항상 평행사변 넓이를 이동분된다고. 그럼 평행사변에 속하는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다 마찬가지야.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의 교점 또는 두 대각선의 교점 또는 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오케이? 원은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지만 삼각형과 사각형, 평행사변이나 직사각형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넓이를 이동한다, 어딜 지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쪽 밑에 4-3번. 자, 4-3번은 뭐가 나오니? 사각형의 넓이를 이동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볼게요. 여기에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점이 있어요. 여기 얼마야? 마사 콤마 마이너스이고요.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 이 좌표면은 얼마다? 3,8이고요. 여기는 7,8이고요. 여기는 3,6이고요. 여기는 7,6이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저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된다? 대각선의 교점 또는 한 대각선의 중점을 찾아야겠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중점 찾아야 되겠지. 그럼 이 점 잡히면 얼마 되니? 얘들의 중점이니까 더하면 10 나누면 5 더하면 14 나누면 7 5,7이지. 결국 내가 찾는 직선은 여기 이 점과 여기 있는 중점을 대각선 중점을 지나면 넓이를 이등분하면 지나가겠다. 그럼 두 점을 할 때 직선이잖아. 자, 결국 요거 빼기 요거 9분 요거 빼기 요거 9 그래서 얼마다? 결국 1이네. 한 점, 니도 괜찮아, 니도 괜찮네. 이해할까? y는 기울기 1, x 빼기 x1 더하기 y1 x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210쪽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했다시피 직선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을 1차 함수 형태로 쓸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주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같은 경우는 기울기나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y는 꼴로 바꿔서 풀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근데 둘의 차이를 하나 말하자면 아까 봐. y는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직선을 나타내겠어? 무슨 말이야? 둘 다 직선인데 얘는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어요. 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표준형은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지. 아까 봤잖아. 어떤 직선? 좀 특이한 직선. 뭐였어? 이 직선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x는 a 꼴이라서 y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식에서 봐봐. mn이 바뀌더라도 y가 없어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m이 0이 들어가면 y는 b꼴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꼴은 직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절대로 이거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y축의 평행, 즉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니는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왜냐면 x, y가 둘 다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x의 개수 a가 0 되면은 y는 꼴의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y의 개수 b가 0 되면 x는 꼴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가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어때? y는 얼마 꼴 나타낼 수 있지만 x는 꼴의 직선 절대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까? 나중에 얘기할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 할 때 원의 방식에서 접선 구할 때도 어때? 원과 직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접선을 원에 접하는 접선을 먼저 세팅을 하고 식을 쓸 거야. 근데 접선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때랑 이렇게 만들 때랑 분명히 달라. 이렇게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접선 중에는 우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접선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저렇게 놓고 문제 풀면 이런 접선 구해지겠어 안 구해졌어? 안 구해진다고요. 그치? 그런 맹점을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로 분명히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지금 당장 큰 이유는 없다. 자, 어쨌든 결국은 둘 다 직선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우리가 좀 더 어때? 직선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올 텐데 뭐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 두 개가 개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둘은 서로 다른 직선일 거라고요. 맞지? 이 두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만나면 교점 생기겠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로 올 수 있어?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그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결국 어디야? 이 교점을 지나니까 둘이 교점 구할 때 어떡하니? 둘이 같다 놓고 풀죠. 근데 둘이 연립해서 풀 거 아니야. y는 꼴로 만든 다음에 둘이 연립해서 풀지. 풀면 교점 구해지겠지. 그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계속 바뀌니까 기울기를 미지수 m으로 넣고 직선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 봐봐. 아예 그냥 세팅을 해버릴 거야. 이 교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교점을 내가 피콤마 Q라고 가정해보자. 됐니? 그럼 이 피콤마 Q는 요거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요거 위의 점이지. 다시 말하면 여기 xy에다 pq 대입해도 0이 나올 거고요. 여기 xy에다 pq 대입해도 0이 나오겠죠. 맞니?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직선을 만들 거냐면 이렇게 직선 하나 만들어 볼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이거 전개하면 봐봐. 전개해서 싹 다시 정리하면 xy는 여전히 1차식이지. 전개하면 na, na 다시 합치면 x의 개수가 구해지고 y의 개수도 구해지고 항상도 있으니까 여전히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죠. 맞니? 직선에다가 어떤 특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도 여전히 직선의 방정식이고 여기 곱해서 만들어도 직선이고요. 둘이 돼도 여전히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전히 직선의 방정식일 거라고요. 새로운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 x에다 뭐 대입하고 p 대입하고 y에다가 q를 한번 대입할게요. 이 새로운 직선에다 pq 들어가면 뭐 되니까 0되죠. 이게 점이니까 맞지? 여기 pq 넣어도 뭐 되니? 0되죠. 그럼 이때 이렇게 길게 쓴 이 직선의 방정식에 pq를 집어넣으면 0됐죠. 따라서 이 직선도 어디를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 pq라는 점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지금 내가 만든 게 바로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mn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차피 여기가 0될 거니까 항상 0이죠. mn을 바꿔 2 넣고 3 넣고 y 넣고 5 넣고 해도 무조건 그 직선은 어디를 지나게 돼 있어? pq를 지나게 되겠죠. 이 직선은 mn 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내겠죠. 심지어 보세요. m이 1이고 n이 0 되면 이 직선이 되겠죠. m이 0이고 n이 1 되면 이쪽 날아가니까 이 직선이 되겠죠. 이 두 직선을 포함한 이 점을 지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이야. mn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만 다 어디지나 그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됐죠? 근데 이 문자를 양쪽에 다 붙이면 귀찮아서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쓸 때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어떻게 쓰냐면 하나는 그대로 쓰고요. 하나는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어차피 이 두 직선은 필요 없잖아. 문제 주어지니까 이 두 직선 말고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들을 찾는 게 대부분 문제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여기가 0 되면 이 직선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0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선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이 직선을 못 나타내도 어차피 이 둘은 우리가 딱히 관심사가 아니야. 문제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문자 두 개 쓰는 것보다 한 개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210쪽의 책의 중간에 보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해가지고 노란색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쪽에다 이런 상수들이 문자의 상수들이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굳이 각각의 직선들은 문제에 주어진 거니까 필요 없어서 그냥 한쪽에만 붙여주신 거야. 됐어?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주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 설명 좀 틀린 것을 찾아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은 이놈과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하거든. 맞는 게 틀린 거야. 틀렸죠? 이 직선은 못 나타내죠. 그렇죠? 하나 뺀 모든 거는 다 나타낼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어떻게? 맞는 거죠. 모든 직선, 얘 둘을 포함한 모든 직선을 다 나타냈는데 우리가 얘들은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한쪽에만 K를 곱해서 쓴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그 모든 직선들 중에서 만약에 요 점을 지나 수많은 직선들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 추가로 어디까지? 이 점도 지나야 된다는 얘기 있으면 결국 몇 개 점? 두 점을 다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직선을 몇 개로? 한 개밖에 존재 안 하겠지. 유일하게. 즉 이 점의 좌표를 여기에다가 x에서 대입하시면 k값이 구해지냐 안 구해지니? 구해지겠죠. 어차피 a, b, c 이것들은 다 지금 문제 주어질 거고요. k만 모르는 상태인데 이 점의 좌표를 x, y에다 대입을 하시면 거기서 k값이 구해지겠지. 그렇게 구한 k를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직선의 방식은 한 개로 특징될 거야. 근데 이 한 점을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점만 가지고는 k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 자,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도 있겠네. 위치 관계는 다음에 나오나? 자, 필세 적분 보겠습니다. 자,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 보는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확인하는 거야. 자, 1번 조건. ab가 양수고 bc는 0이다. 자, 어떻게 되겠니? 이거를 y문구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하지, 그치? 그치? 따라서 이 식을 y문구로 바꿔볼게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됐어. 자, 그럼 이 조건까지 보자. bc 곱하기 0이라는 얘기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라는 얘기인데 맞지? a와 b를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b는 절대 0 되면 안 되는 거잖아. b가 0이면 곱하는 순간 0 될 테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c가 0이다. c가 0이니까 이게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AB의 부호가 같죠? AB가 양수면 B분의 A도 양수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음수네. Y절편이 0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잖아. 그래야지. X축 Y축 있을 때 Y절편이 0이야.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쳐봤겠네.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지나니? 2 사분면과 4 사분면을 지납니다. 이게 할 수 있겠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겠죠.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서 A, B, C의 부호도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어느 쪽이든 다 가능하다고. 두 번째 거 볼까? 어떤 조건 있어? A, C는 양수, B, C는 음수래. 그럼 자, A, C가 양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A와 B의 부호는 C는 A와 C의 부호는 같아. 뿔뿔일 수도 있고 만만할 수도 있어. 근데 B와 C의 부호는 어때? 반대지. 자, A, C는 부호 같고요. B와 C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A와 C는 같은데 B만 혼자 다르다는 얘기잖아. 맞죠? A와 C의 부호는 똑같고 C하고 B는 다르니까 A, C랑 B는 부호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기울기 봐봐. 그랬더니 여기서 A와 B의 부호가 반대죠. 그럼 B분의 1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번에 이건 뭐야? 기울기가 양수죠. 그 다음에 A와 C의 부호가 같으니까 B와 C의 부호가 반대야. 음수야. 근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야 이거? 양수죠. 기울기도 y절편도 다 양수네. y절편 양수 찍어놓고 기울기 양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서 그려주면 되겠죠. 몇 사분면 지나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네요. 확인할 수 있겠죠. 거꾸로 그래프를 보면서 ABC의 부호를 읽어낼 수도 있어야겠죠. 밑에 2다시 보면 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 미쳤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때 bx 더하기 cy 더하기 a는 0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보아서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때? 그래프 보면서 ABC 뭐 확인하는 얘기야. 확인해볼까? 어떻게 할 거야? y를 바꾸면 제일 편하지? 응. y를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야. 그럼 지금 기울기 봐요. 양수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야. 그러면 b분의 a는 뭐라는 얘기야? 음수네? ab의 부호가 어떻다? 반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y절편 보세요. 음수야.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인데 이거 음수야. 그럼 b분의 c는 양수라는 얘기네. b와 c는 부호가 같고요. a와 b는 부호가 반대야. bc의 부호 같으니까 a만 부호가 반대고 bc는 부호가 같다는 뜻이지. 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봐야 돼. 역시 이것도 뭐로 바꿔? y는 걸로 바꿀게요. y는 마이너스 c분의 bx 마이너스 c분의 a가 되겠다. 자, 아까 뭐랬냐? bc가 양수, b분의 c가 양수, c분의 b도 양수.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니? 음수. a와 c는 부호가 어때? bc가 부호 같은데 a가 b랑 다르다는 얘기는 a와 c도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야? y절편도 양수. 됐지? 그래프 그리면 y절편 양수 쪽에 찍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밑에 쳐봤겠네 이렇게. 따라서 1사분면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네요. 판단할 수 있겠네. 됐지? 부호 판단은 얼마나 쉽다니? 계산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살짝 끊었다가 하나 아니까지 할까? 살짝 끊어갈게요. 하나 좀 끊을 수 있어?